2008년 월스트리트의 비명은 과거가 아니라 1900조 빛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에 10분만 투자하세요. 2000년대 초반 미국은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갈 곳을 찾다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퍼졌고 부동산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췄으며 사람들은 너도나도 빚을 내어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주택시장의 황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대출 이자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에 열광했습니다. 집은 이제 거주 공간이 아닌 부를 증식시켜주는 마법의 도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는 서브프라임, 즉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며 쌓아 올린 위험한 신기루였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그렇게 서서히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이란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이들에게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 이후 급격히 금리가 오르는 변동금리 구조였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었던 대중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사들은 한술 더 떠 이 위험한 대출 채권들을 묶어 파생상품이라는 복잡한 금융도구로 재포장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 뒤에 숨겨진 이 상품들은 높은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실체는 썩어가는 사과였지만 겉포장은 최고급 선물 세트와 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연기금, 은행, 개인 투자자들이 이 독이 든 사과를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자 낮은 신용도의 대출자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2배, 3배로 뛰자 사람들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속출했고 시장에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끝없다던 시장의 법칙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집값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담보로 잡은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떠났고 이는 금융기관의 거대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158년 전통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탓에 미국의 위기는 즉각 전 세계로 전염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금융권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이 말라붙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 했고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괴물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 대공황과 17년 전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현재 한국 경제 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돌파하며 GDP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신용도가 낮은 층의 붕괴였다면 한국의 위기는 영끌과 비트로 상징되는 전 세대의 부채화에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점은 2008년 미국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들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 내수 소비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강남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은 2008년 미국인들이 가졌던 믿음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시장은 역전세와 빌라왕 사태 등으로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집값의 하단을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이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대한 부채 폭탄으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은 자산 가치의 감소를 넘어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이 겪었던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권 부실로 이는 실물 경제 침체로의 경로가 한국에서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동산 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설사와 금융사의 위기로 번집니다. 한국 특유의 부동산 PF 대출은 2008년 미국의 파생상품만큼이나 위험한 뇌관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 자재비가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부도를 맞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연쇄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이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시스템적 붕괴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자금 수혈로 위기를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근본적인 부채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쌓은 번영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2008년의 교훈은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채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시장의 흐름을 공부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반복을 멈출 수는 없어도 그 충격을 견뎌내고 살아남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